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실험계획법의 제3강은 분산 분석의 기본적인 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의 홍공 주제입니다. 인류인 실험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의 구조식에 관한 수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곱합과 자유도의 수지를 이해하고 계산을 통해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3강의 첫 번째 주제는 인류인 실험의 특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럼 먼저 인류인 실험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류인 실험은 요인이 하나인 실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인이 하나고 수준만 몇 가지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한 조건이라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이 실험을 할 때 체계나 이런 데 설명이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를 실험한다는 얘기는 나머지 중요한 요인은 표준화해가지고 상수 요인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수 요인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다른 여타 조건들은 전부 동 조건에서 실험을 해야 된다. 만약에 상수 요인으로 두지 않은 것은 우연 변동이 됩니다. 이 우연 변동은 표준화 이외의 요소들입니다. 물론 표준 내의 변동도 있죠. 하지만 표준화하지 않은 항목들에 관련되는 변동이기 때문에 만약에 표준화해야 할 항목들을 기본적으로 상수 요인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험을 하게 되면 이 실험 결과가 엉터리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인류인 실험은 표준화 대상인 나머지 항목들은 상수 요인, 즉 같은 조건의 실험을 해야 되고 표준화하지 않는 나머지 요인들은 상수 요인으로 안 놔도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연 변동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형태로 일어나는 실험이 지금 현재 수준이 L 수준이고 반복수가 R이니까 만약에 반복수가 동일하다면 총 LR번 실험이 일어나죠. 이 LR번의 실험에 대해서 완전 랜덤화법으로 실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요인실험법의 특징은 무조건 완전 랜덤화법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랜덤으로 실험이 일어나지 않으면 분할법이나 결합법이 되어버리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준수나 반복수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세 가지 이외에 결측치나 이런 게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수준별 반복수가 동일하지 않아도 인류인 실험은 일단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굳이 모수나 별량을 따지지 않습니다. 즉 요인이 모수건 별량이건 모두 실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배울 분산 분석 과정은 동일합니다. 즉 모수와 별량이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실험의 수준 간 간격을 등간격으로 하고 반복수를 동일하게 하기는 직교의 원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직교의 원칙에 따른 곡선 회귀의 분석이 가능해서 최적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직교와 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강의 두 번째 주제는 데이터의 구조식에 관한 수리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의 구조식에 관한 수리부터 시작합니다. 실험계획법의 출발은 구조식으로부터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인류인 실험의 구조식은 어떻게 되냐면 요인이 A 한 가지밖에 없네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Y바바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모평균 U라 그랬죠. 여기다가 요인의 변동이 A 한 가지입니다. A는 기본적으로 I라고 합니다. I 이퀄 1에서 L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수준의 수는 L개인데 수준을 표현하는 문자는 I가 되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재는 뭐 이건 당연히 반복이 있어야겠죠. 예, 그래서 I 수준에서 J번 반복. J는 기본적으로 1에서 R까지라는 반복을 뜻하는 기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일단 구조식을 설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구조식은 여기에 해당하는 YIJ에 대한 구조식밖에 없죠. 예, 그러면 얘와 얘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각각의 수준들의 구조식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y 바 i 땡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각 수준별로 평균을 내는 거니까 얘들을 다 더해서 r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시그마 j 이퀄 1부터 r까지를 yij를 모두 더해서 r로 나누면 이는 r분의 지금 현재 yij가 구조식에서 이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얘를 집어넣으면요, 기본적으로 시그마 j u 플러스 ai 플러스 eij가 되죠. 그러면 이것을 다시 풀면 결국은 이렇게 되겠네요. 시그마 j u 플러스 시그마 j ai 플러스 시그마 eij j가 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u를 1부터 r까지 더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ru가 되고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예, i를 1부터 r까지 더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rai가 되죠.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1부터 r까지를 더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죠. ei1 플러스 ei2 플러스 eir까지의 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r이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각각 더하는 거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ei의 땡, 바 이것의 평균에다가 곱하기 r을 하면 시그마 eij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표현되네요. r분의 ru 플러스 rai 플러스 r2바 i 땡. 뭐 r을 전부 약분하면요, 저 값이 이렇게 나오네요. u 플러스 ai 플러스 2바 i 땡이다. 이와 같은 식으로 y바 i 땡의 구조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y바바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바바는 얘들을 다 더해서 이게 l개니까 l로 나누면 되겠네요. 즉 l분의 시그마 i 이퀄 1부터 l까지 y바 i 땡의 합이 되겠죠. 그러면 y바 i 땡은 얘가 되니까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l분의 시그마 i u 플러스 ai 플러스 2바 i 땡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l개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바뀌죠. l분의 lu, 얘도 i 이퀄 1에서 l까지, 즉 쉽게 얘기해서 a1 플러스 a2 플러스 al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2바 1땡 플러스 2바 2땡 플러스 2바 L땡. 물론 땡땡땡이 있겠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 A1 플러스 A2 플러스 AL은 시그마 AI가 되고 이는 기본적으로 LA바 이렇게 쓸 수 있죠. 왜냐하면 A바는 L분의 시그마 AI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2바 1땡 플러스 2바 2땡 땡땡땡 플러스 2바 L땡. 여기도 땡땡땡이 빠졌네요.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시그마 2바 i땡이 되는데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i가 1에서 l까지니까 똑같은 식이라면 l2바바가 되죠. 즉 2바의 평균들의 l을 곱한 것이다. 그럼 이거는 다시 이렇게 되네요. l분의 lmu 플러스 la바 플러스 l2바바가 되죠. 여기 다 약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나요? U 플러스 A 바 플러스 E 바바다. 네, 이와 같은 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얘 때문인데요. 여기 변생모사 기억나시죠? 우선 효과 AI가 모수요인인 경우에는 A바가 0으로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즉 시그마 AI는 시그마 뮤I 마이너스 뮤가 되고, 이것은 아까 얘기대로 시그마 뮤I 마이너스 시그마 뮤니까 당연히 이것은 뮤i를 i 이퀄 1부터 l까지 더하는 거죠. 그럼 뭐가 됩니까? 당연히 뭐 시그마 저거나 시그마 뮤나 같은 값이 되죠. 그래서 이건 뭐 하나마나 당연히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바는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호가가 바가 붙으면 땡일 때 바가 붙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모수면 죽는다. 땡바 모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Y바바는 뮤 플러스 A바 플러스 E 바바인데 이놈이 3대천을 건너버리니까 기본적으로 뮤 플러스 E 바바만 나왔습니다. 얘는 별량이니까 죽지를 않죠. 얘는요, 아직까지 땡 안 붙였거든요.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년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이 구조식에서 이게 시험 보다 보면 그냥 날로 그냥 주워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구조식의 특징은 데이터와 E는 무조건 같습니다. 누구의 법칙? 가우스의 법칙. 모든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E의 변동은 같기 때문에 얘와 얘는 생김새 자체가 틀리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이게 바로 가우스가 발견해낸 정규분수의 특징이죠. 그래서 정규분포에는 모든 정규분포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최초로 정규모형을 정의한 사람은 라플라스지만 일단은 가우스가 정규분포의 완성자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것을 완전히 명확히 수학적으로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Y바바는 E바바는 같은 거죠. 마지막에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모수는 무조건 바가 붙으면 죽는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별량인 겁니다. 그러면 AI가 별량이면 어떻게 되느냐? 죽질 않죠. 즉 UI는 확률 변수이므로 당연히 A바는 0이 아니다. 그러니까 땡바 변생이죠. 그래서 변생모사 이렇게 알아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조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는 U 플러스 A바 플러스 E바바가 됩니다. 즉 E도 마찬가지로 바인데 붙어있는 U는 별량이기 때문에요. 오차도 별량요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별량요인은 땡이 붙여도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게 됩니다. 이것이 분상 분석의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변생모사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땡은 평균을 내면 땡이 된다고 아까 얘기를 했거든. 그렇죠. 그래서 평균을 내니까 평균이 되면 바를 붙잖아. 땡은 평균이니까 평균이 되면 바를 붙여요. 근데 바를 붙였을 때 이게 평균이 됐다는 뜻이거든. 여기서 모수는 기본적으로 A바가 0이야. 그러니까 기대값이 평균치가 0이기 때문에 0이니까 이거 0 안 쓰잖아. 그러니까 죽고, 별량은 기본적으로 0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는 거야. 그래서 변생모사. 그래서 이 모수모형 일료인 구조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YIJ는 U 플러스 AI 플러스 EIJ가 되고요. 그 다음에 Y바 I 땡 기본적으로 J를 평균 낸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U 플러스 AI 플러스 J가 평균 됐으니까 I 땡 바. 땡은 바를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별량이니까 안 죽어요. 변생. 그래서 땡바 변생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만약에 AI가 지금 현재 모수모형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I도 평균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바라는 얘기는 땡땡 이렇게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도 땡땡이 된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살아요. 평균 낼 게 없는 거죠. 이 자체가 평균인데 무슨 평균을 냈겠습니까? 근데 이번엔 I를 평균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I가 땡으로 바뀌었죠. 땡바. I가 평균 냈으니까 바가 붙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도 평균 냈으니까 이 땡땡. 모조리 땡일 때는 아무것도 안 붙여요. 여기도 아무것도 안 붙인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사실 땡땡인 거는 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뭐냐면 얘 모수예요. 모사.
땡, 바, 모, 사. 그로 뮤 플러스 이 빠빠가 됩니다. 결국은 만들어 보니까 오차와 데이터는 항상 같이 온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제3강의 세 번째 주제는 제곱합과 자유도의 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제곱합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나분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증명 과정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간단하게 제곱합이 분해해가는 과정을 저희 학습서를 중심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에서 y바바를 빼게 되면 이건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 변동들이 되죠. 총 데이터가 가로가 L개고 세로가 M개니까 M이라고도 하고 R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어쨌든 M개가 됐던 R개가 됐던 LM개가 됐던 LR개가 할 거니까 IJ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총 데이터가 LM개가 돼요. 즉 LM개 또는 LR개로 표현되겠죠. 이만큼의 데이터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평균을 빼서 제곱해서 합한 것이 전체 제곱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지금부터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이에 y바 i땡을 넣었다가 뺍니다. 뭐 이렇게도 지장이 없죠. 이제 아까 봤던 구조식이 다 등장했습니다. yij, y바, i땡, y바바 구조식이 봤던 것들이죠. 이것을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죠. 이거를 한번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 시그마 먼저 요 덩어리가 하나 빠져나오고요. yij 마이너스 y바 i땡의 제곱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제곱해서 붙을 수 있겠죠. 시그마 시그마 y바 i땡 마이너스 y바바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2 시그마 시그마 yij 마이너스 y바 i땡 y바 i땡 마이너스 y바바가 됩니다. 그런데 얘는 뭐가 될까요? 무르나마나 편차의 합 0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모조리 0이 되게 돼 있어요. 0을 굳이 쓸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놈은 이렇게 분할하게 되게 됩니다. 얘가 정체가 뭐냐? 데이터에서 전체를 뺀 거니까 이것이 전체 변동이다. 그래서 SST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y바 i에서 y바바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평균에서 전체의 평균을 뺀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평균치의 변동이거든요. 이 평균치의 변동인데 결국은 y바 i땡 마이너스 y바바가 무엇이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얘가 뭐가 돼요? ai가 되죠. 왜냐하면 이건 왜 그러죠? yi땡이 mui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mu, 결국은 얘들은 어떻게 되냐면 mui 마이너스 mu가 됩니다. mui 마이너스 mu니까 결론적으로 해서 이것은 ai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뭐냐? ai의 제곱이다 이런 얘기가 돼요. ai 제곱이니까 뭐냐 하면 이건 뭐예요? 수준의 변동이죠. 즉 제곱합 a의 변동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제곱합 a의 변동이 빠졌어요. 얘는 뭐가 될까요? 그러면 전체 변동에서 a의 변동을 뺀 나머지죠. 근데 지금 현재 요인이 몇 가지 있죠?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요인 빼고 나면 나머지는 뭘까요? 이것이 바로 우연 변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 변동이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SS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곱합 SST는 기본적으로 SSE라는 놈과 SSA라는 놈으로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죠. 이 두 개는 공집합이 전혀 나오질 않고요. 얘하고 얘를 더하면 바로 얘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먼저
CT란 SST가 이렇게 계산이 되죠. 시그마 xij 마이너스 x 바바의 제곱을 뺍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평균치의 선형식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배운 대로 SA는 시그마 x 바 i 땡 마이너스 x 바바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 x 바바를 빼고 있죠. 같은 x 바바를 뺍니다. 이것을 문제를 풀게 되면 두 개가 다 뒤에 풀게 되는데 이 x 바바의 변동을 풀어서 빼는 형태가 됩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정항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예 공식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t제곱 나누기 n이 됩니다. 이것은 뒤에 직교 대비해서 정확하게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평균치 변동이라고 일단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전체 변동에서도 똑같이 이것이 빼고 평균치 변동에서도 이걸 빼고 있죠. 그래서 똑같은 x바바를 빼게 되는데 그 x바바를 정리한 값이 수정항, 즉 n분의 t제곱이라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모든 그 분산 분석에서 예로부터 계산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이 약칭은 CT 또는 CF라는 약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CT를 포함해서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인수분해하면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풀면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 yij 제곱. 얘는 뭐 확률 변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얘가 상수니까 마이너스 2y 바바 시그마 yij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시그마 y 바바의 제곱이니까 그냥 lm y 바바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 yij는 lm y 바바랑 같죠. 그러니까 여기다 lm y 바바는 같으니까 요것이 lm y 바바가 되면 얘와 얘가 계산상 소거가 됩니다. 그러면 시그마 yij의 제곱 마이너스 lm y 바바의 제곱이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사실상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처음에 통계학에서 배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왜냐하면 t를 lm으로 나누면 y 바바니까 이것이 1로 넘어가면 t는 lm y 바바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제곱을 하게 되면 lm이 하나 모자라니까 당연히 lm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이 뭐냐 하면은 ct가 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시그마 yij 제곱 마이너스 ct. 예, 계산기로 각각의 데이터의 제곱합을 구해서 ct를 빼주면 제곱합을 구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SSA에 관한 사항입니다. 얘는 지금 땡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결국은 상수 m을 곱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m 시그마 y바 i 땡 마이너스 y 바바의 제곱과 같죠. 예, 이것을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y바 i 땡의 제곱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2 마이너스 y 바바의 y바 i 땡 플러스 y 바바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각각 풀면 이렇게 되겠네요. m 시그마 y바 i 땡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 y 바바 시그마 y바 i 땡 플러스 결국 이게 lm이니까 lm y 바바의 제곱이 되죠. 자, 얘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시그마 y바 i 땡은 ly 바바가 되죠. 이걸 집어넣으면 얘하고 얘는 소거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lm y 바바의 제곱이고 여기는 lm y 바바의 제곱이니까 풀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마이너스 lm y 바바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평균치를 제곱해가지고 곱하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럼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 자체를 밑으로 내리는 형태로 가고 이걸 t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시그마 ti 땡의 제곱 나누기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서 제곱에 들어가려면 m이 제곱이 돼야 되죠. 그럼 여기는 뭘로 돼야 돼요? 그렇죠. m으로 나눠야죠. 땡이 뭡니까? 밑에 m이거든요. 그 땡이 붙으면 밑에 나누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까지를 모두 더한 값에 대한 제곱합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식 자체가 제곱합이니까 제곱합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건 평균 제곱합이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제곱합, 그러니까 제곱합의 제곱을 다 더한 거. 그러니까 그냥 걔도 그냥 합으로 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어가 얘가 얘보다는 좀 더 타당하죠.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그냥 저 자체가 CT니까 그냥 빼기 CT가 되는 거죠. 얘도 결국은 CT를 하나 뺀 거죠. 그래서 선형식 한 개를 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SSA도 결국은 제곱합에서 CT를 하나 뺀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SST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XIJ의 전체 개수에서 CT 한 개를 뺐다. 이런 얘기가 되고, 얘는 I의 제곱 개수, 그러니까 즉 결국 뭐냐면 A를 제곱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L개가 되겠죠. L개에서 한 개를 뺐다. 뭐 이런 형태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SSE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그마 YIJ에서 Y바바를 뺀 것을 SST라고 했고요. 이것을 여기다가 중간에 Y바 I땡을 넣으면 시그마 YIJ 마이너스 YI바 I땡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Y바 I땡 마이너스 Y바바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언제까지 공부하겠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SSE고 이것은 SSA다. 이렇게 수업을 받았죠. 자, 이와 같은 식으로 SSE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거 넘겨서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SSE는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SST-SSA로 계산을 합니다. 이러면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조금 뺑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SSE는 자, 한번 보시겠어요? 시그마 YIJ에서 제곱에서 마이너스 시그마 TI 땡 제곱 나누기 당연히 이거는 M이 되겠죠. 예, 이것이다. 이렇게도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예, 여기다가 CT를 빼면 SST가 되죠. 여기서 CT를 빼면 SSA가 됩니다. 근데 CT는 서로 약분이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문제까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통계학에서 배울 때는 그냥 무조건 n-1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실험계획표에서는 자유도가 매우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최소한 시험 볼 때만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자유도 문제인데요. 이 자유도 문제는 시체말로 그냥 날려먹는 점수예요. 기본적인 개념만 알면 이 자유도는 완전 규칙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됩니다. 우선 전체의 자유도는 이 자유도의 정의 자체가 뭐냐면 제곱한 편차의 개수에서 선형 제약 조건의 개수를 뺐다. 그런데 이게 결국 X바바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CT가 바로 선형 제약 식이에요. 이게 선형식이라고 한다 그랬죠? 예, 이번에 제곱한 게 몇 개예요? LM개죠. 그러니까 SST는 LM-1이 됩니다. 이것을 자유도에서 밑에 T의 자유도다 그래서 T를 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A는 극감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극감 변동은 기본적으로 i개를 더했죠. i는 이퀄 1부터 l까지니까 요거 전체 개수는 l개가 됩니다. 뭐 나누기로 여기는 빠졌으니까 m개는 곱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극감 변동은 a가 기본적인 수준수를 얘기하거든요. 이 수준수가 l개고 마지막에 여기서 뭘 뺍니까? 예, x바의 선형식 ct를 빼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a의 자유도는 a의 수준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a는 i개니까 i는 l-1개입니다. 거꾸로 이거는 ij개니까 당연히 lm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군내 제곱합의 자유도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이게 직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냐면 얘가 몇 개냐? lm-1개입니다. 얘는요 l-1개죠. 약분되네요. 그러면 결국은 합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lm-1이 되죠. 예,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요인의 수준수 곱하기 반복수 마이너스 1을 해나가면
반복이 있을 때 오차의 자유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오차의 자유도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 공식은 마지막에 종합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다 외워두셔야 합니다. 급가는 군간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군간하고 군내, 그러니까 급하고 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 같은 말이에요. 기업활동에서 품질은 생존의 핵심 하드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품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때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표준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와 실험 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올바른 표준을 만드는 방법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열심히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홍공 파이팅!